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ETF가 상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산업은 무려 매년 34%씩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어 지난번에 5G 같은 경우는 매번 성장한다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멈출 수가 없는, 진짜로 성장이 확실시되는 그러한 섹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ETF길래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짧은 내용이에요. 바로 그 친구는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ETF인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주를 모아놓은 ETF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섹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는 어떤 ETF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기업이 들어있고,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ETF가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설령 우리가 이 ETF를 사지 않더라도 기업 두세 가지를 조금 선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ETF 이름은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ETF이고, 그리고 당연히 KB라고 적혀 있으니까 KB 자산운용과겠죠. 다음으로 기초 지수는 이렇게 아이셀렉트 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수고, 그 지수를 만드는 건 NH투자증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하겠네요. 1년 총 보수는 0.4%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 ETF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갈수록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는 항상 우리가 두 눈으로 느끼고 있죠. 지금 당장 밖에 나가도 조금 과장 보태서 한 10분에 한 번은 전기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택시들이 전기차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제 한두 명씩 전기차를 사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절대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닌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5년에 약 50만 대에서 21년 작년에는 무려 670만 대, 그리고 올해는 900만 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25년까지 연평균 약 30%씩 성장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당연히 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언젠가는 이 전기차 시장도 약간 팽창할 대로 팽창해서 어느 정도 성장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면 갈수록 폐배터리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한 발짝 늦게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야, 전기차가 이제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리고 성장이 조금 멈추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폐배터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히려 그때가 또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폐배터리를 볼 때 그냥 뭐 전기차 관련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전기차 관련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시대가 올 걸 알면서도 이거 좀 비싼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전부 다 무시했지만, 하지만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는 이제는 다시는 사지 못할 만큼 주가가 쭉 올라버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초기, 그때 당시에 2차전지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정확한 수치를 보도록 할까요? 자,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금년 4억 달러에서 40년까지 57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43배나 성장을 한다는 거고, 또한 최근 문제가 뭐죠? 맞습니다. 인플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배터리에 관련된 여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34%씩 성장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보다 오히려 폐배터리 관련주를 더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를 공부를 해보고, 혹시나 마음에 드는 가격이 딱 온다면은 ETF를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기업, 특정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공부하고 야, 이 기업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를 매수기로 삼는 그러한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ETF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ETF는 어떻게 종목을 골랐나 봤더니, 당연히 연간 키워드를 선별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키워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폐전지, 2차전지 리사이클링, 이러한 단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6종목에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ETF는 정기 변경이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이후에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봐야겠죠. 어떤 기업이 들어있는가? 바로 이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단 10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SK이노, LG화학, 현대차,
고려아연, NPC, 세비캠, 이지트로닉스 위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ETF에 많이 투자를 해보셨다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어떤 ETF에 삼성전자 들어있으면 그 친구가 거의 뭐 20%, 30% 이렇게 먹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비중을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ETF는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위 같은 기업들이 자기의 덩치에 맞게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이 거의 평등에 가깝게 먹는다는 소리고, 그 말인즉슨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팔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의 수혜를 보는 거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차,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도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면은 코스모화학, NPC, 세비캠, 이지트로닉스 위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ETF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수급상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ETF의 기대감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슬금슬금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살짝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성일하이텍이 3%, 그 다음에 세비캠이 5%나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수급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면은 시가총액이 낮았던 NPC 같은 기업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살짝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나 수급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야 그러면 이제 NPC 무조건 풀매수해야겠네 라는 생각은 금물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을 공부를 해보시고 야 이건 진짜 좋은 기업이다, 앞으로 한 5년 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거의 몇 배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기업이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NPC란 기업은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실적은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적자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그나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저나 이 NPC는 뭐 하는 기업일까요?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NPC는 지난해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한 후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확인해 보니까 아 폐배터리에 진짜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그 폐배터리 그거를 운송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결국은 성일하이텍이나 그리고 세비캠 이런 것처럼 진짜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구나 라는 아쉬운 마음을 살짝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고, 혹시나 수급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받아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지트로닉스 올해 초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은 최고가 대비 반토막 넘게 하락한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적자 기업인 걸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은 또 폐배터리랑 뭔 관계인가 봤더니 이지트로닉스는 국내 완성차 업계와 함께 폐배터리 밸런스 조정 기술을 활용한 폐배터리 ESS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친구는 조금 관련도가 있지만 그 와중에 또 적자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내일 이제 이 ETF가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지, 그렇다면은 이 수급 효과는 존재할지, 그리고 플러스 이거를 떠나서 폐배터리 섹터가 얼마나 성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지금 야 이거는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ETF와 폐배터리 관련주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간단한 공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